그의 예술 세계에는 붓 대신 날카로운 칼날이 함께합니다. 아무런 도안 없이 그저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은데 어느새 컴퓨터로 찍어낸 듯 반듯한 글자가 완성이 되는군요. 그야말로 일필휘지. 단숨에 글씨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술. 한 획 한 획 거침없이 오려가는 모습에서 당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을 떠오르게 합니다. 익숙한 풍경이나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의 수많은 간판들, 그 안에 예술을 불어넣는 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만드는 간판은 뭐가 하나로 달라도 달라야 되거든요. 간판 글씨의 달인 이기찬 씨입니다. 서울시 불광동. 이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소문난 고수가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기찬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간판 글씨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시던데.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랬나 보죠. 올해? 얼마나 하신 건데요? 한 37, 8년 했지. 지금 69세예요. 반평생을 넘게 해온 작업, 그만의 노하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석유집인데 네. 석유가 글씨가 다 돼가지고 글씨를 하나 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유. 아, 글자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색을 배경으로 해준 뒤에 글자 색이 되는 시트지를 붙여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그려진 것이 없는 백지 상태. 그냥 오리는 거야. 네? 오리는 거라고. 여기에다 오린다고? 네. 뭐 대구 하시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없이 그냥. 그런데 백지 상태 그대로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달인. 달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로지 칼날 하나뿐, 그 이상의 어떤 도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오려낼 때 유려한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손이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얇은 칼날 하나만을 사용해야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답니다. 침착하면서도 재빠른 달인의 손길 뒤로 어떻게 글씨가 그려지고 있을지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글씨를 그려내는 순간부터 완성품을 보기 위해 떼어내는 순간까지 달인은 단 한순간도 망설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실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이겠죠. 뚝딱 오려냈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글씨. 근데 자도 없고 도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감각으로. 감각? 네. 20, 30년 전엔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타고난 재주도 재주. 하고자 하겠다는 글자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 그럼 그 머릿속에서 손이 저절로 가는 거죠. 일단 머릿속에서 글자의 모양을 구상해 놓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손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인다는군요. 컴퓨터 글씨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달인의 글씨. 사실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글씨는 바로 이응자랍니다. 곡선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달인은 이마저도 거침이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번 일필휘지로 그려나갈 뿐, 그 어떤 글씨도 여러 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화지 대신 시트지 위에 붓 대신 칼날을 들었지만 달인은 그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예술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명조체로 써달라. 에? 그럼 손으로 명조체 써달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글씨체가 하나씩 있다고. 그러나 달인에게는 예외입니다. 그 어떤 글씨체도 자유자재로 구사. 이미 달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글씨체들의 모양과 특징이 입력돼 있습니다. 고디체로 쓰면 이제 딱딱 끊는 채로. 일반적인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간판 글씨 작업. 도안 없이 모양을 잡는 것도 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특히 반듯함이 생명인 고딕체의 경우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이 없이는 결코 터득할 수 없는 능력. 그냥 이런 게. 모든 일을 혼자 하기에 늘 분주한 달인이 애용하는 자전거. 지난 40여 년간 가장 가까이 지내온 벗과 같은 존재. 그런데 짐이 여느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뭐가? 이 도구들? 이거 밧줄 타는 거. 밧줄이요? 응. 크레인 부르고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될 때. 네. 아, 높은 데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고령이지만 달인은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균형 감각. 마치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이 평정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달인. 높은 곳이라 바람에 새기는 거세졌지만 달인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섬세한 손길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글씨를 오려냅니다. 손님과 가장 먼저 만나는 가게의 첫인상을 결정짓게 되는 간판. 그 중요한 순간을 책임지기에 달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심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컴퓨터 글씨와는 달리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유일무이한 글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달인 작업의 매력인데요. 글씨에도 급이 있다면 아마도 달인의 글씨는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0여 년간 갈고 닦으며 손끝에 익은 노련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간판들 속에 이런 노고가 숨어있기도 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젊은 남성도 하기 힘든 일을 척척 해내는 달인. 평소 꾸준한 관리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달인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그가 잘 쓰는 건 비단 한글만이 아닌데요. 여기 미용실을 갖다가 예. 한자로 하나 써주려고. 한자요? 응, 한문으로. 한글보다 획이 많고 굴곡도 많아서 한자 작업의 난이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달인의 손놀림. 머릿속에 구상해 놓은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죠. 지금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견뎌야만 했던 노력의 시간. 끊임없는 연습으로 무뎌져 버린 칼날만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니 그에 따라 달인의 손끝도 점차 굳은 살로 뒤덮여갔습니다. 하지만 달인의 손이 못나질수록 그 끝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게 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감각을 자랑하는 달인을 위한 생활의 달인 미션. 여기 뭐 조리 없고 차가 없고 궁 한자가 없네. 한. 이것도 똑같이 팔 수가 있을까요? 장기는 좀 많이 더 봐서. 보통 작업하던 크기보다 훨씬 작아진 것은 물론이요. 한글도 아닌 복잡한 한자를 새겨야 하는데 아무리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 아닌 만큼 적지 않은 고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달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충분히 머릿속에서 새길 한자의 모양을 그려본 뒤에 한 획 한 획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손끝에 익혔던 감각을 더욱 집중하며 속도를 붙여보는데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히기 시작하자 늘 해왔던 작업처럼 더욱 안정을 찾기 시작하니 어느새 장기알 안에 한자 차자가 완성됐습니다. 관록이 묻어나는 달인의 완성품. 달인이 새기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그대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가장 복잡한 획수를 자랑하는 한자도 매끄럽게 완성. 가정의 달을 맞아 집집마다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복자를 새겨보겠다는 달인. 이 역시 도안이나 밑그림은 필요치 않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는 조각경. 글씨를 새길 때는 붓의 필적이 닿듯 어떻게 힘을 주고 빼느냐가 작품의 관건이죠. 오랜 세월의 내공이 담긴 유려한 손놀림으로 한 획 한 획 그어가는 달인. 집중하는 그의 표정, 그리고 거침없는 그의 손끝에서 장인 정신의 숭고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러운 붓글씨의 선이 그대로 담겨져 나오는군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글씨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그 안을 채우는 작업, 선 밖으로 줄이 나가지 않게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드디어 완성된 그릇. 다 됐어요.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새겨진 글씨, 역시 달인입니다. 두 개를 새겨도 야, 두 개를 기계 보면 새기든 뭐 똑같아요? 세 개를 새기든 뭐 새기는 거야 뭐 똑같이 이렇게 새기면 되니까.
그저 머릿속 도안대로 글씨를 새겨 나갔다는 달인. 즉 몇 개를 새기든 똑같은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달인의 말은 사실일까요? 또 한 번 그릇에 복자를 새겨 넣는 달인.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먼저 쓴 복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까요? 얇은 종이를 그릇에 대고 연필로 색칠을 해 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슬며시 종이를 겹쳐보니 세상에나 마치 복사를 한 듯 똑같습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와, 헐, 대박. 뭐 이러면서 추임새도 막 넣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 복자라는 글자를 아마 수도 없이 새겼을 거예요. 달인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리고 조금 다른 성격의 주문도 들어온답니다. 예, 목간판요. 현판이라고 그러지 가지고요. 플라스틱 같은 데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꼭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이걸로만 해달라고.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칠 다 썩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길수록 더욱 멋스러워진다는 목간판. 진짜 손으로 쓴 글씨예요. 손글씨예요, 이거는. 손글씨라고요? 예, 손으로 직접 쓴 글씨요.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화됐지만 달인은 여전히 손으로 글씨를 새깁니다. 분필을 눕혀 두껍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강호원 달인. 예, 붓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붓으로 쓰는 기술은 좀 사실 모자르고 연필로 붓글씨 같이 만드는 겁니다, 글씨를. 먼저 원하는 글자의 위치를 잡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사실 어려워 이게. 한 획 한 획 통통하게 살을 입혀 멋을 더합니다. 그렇게 바탕을 완성한 뒤에 이거는 삼각도라고 해서 이게 V자로 파주는 칼이에요. 이걸로 손으로 그어서 팔 거예요. 조각도를 잡고 힘껏 힘을 줍니다. 강약을 조절하면서 손을 만드는 과정. 딱딱한 나무 겉면을 자유자재로 그려나가는 능숙함에서 또다시 달인의 내공이 엿보이는군요. 일자로 그어내려가는 직선 외에 곡선, 이응, 삐침 등등 표현해야 하는 선과 모양이 가득한 상황. 하지만 조각도를 잡은 달인은 거침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힘으로 글자를 새기는 과정. 엇나간 선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 획마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 너무가 나무가 어떻게든 칼을 잘못 넣으면 나무가 떨어져 깨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 뜯기잖아요. 뜯기 올려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 뜯겨 나오지 않게끔 이쪽에 이렇게 기역자를 여기서 칼로 스톱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뜯기지 않잖아요. 암만 잘 찔러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 자세히 보면 뜯겨 있잖아요. 나무가요. 위에가 이렇게 안 뜯기게. 예. 칼질할 때 오른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꼭 왼손 이 엄지 큰 손가락이 칼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이게 말하자면 브레끼라고 하면 됩니다. 브레끼. 결이 살아있는 만큼 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도 있기 마련. 결을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왼손으로 힘을 조절해가면서 꺾어주거나 끊어줍니다. 단지 세월의 내공이 아니라 기술의 차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실력. 시원시원하게 맺고 끊어주는 솜씨에서 달인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6글자를 또렷이 새겼습니다. 글자 색을 입히기 전에 코팅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나무에 그냥 칠을 하게 되면 까만 걸 하게 되면 나무 그 숨구멍이라고 있어요. 나무도 그 사이로 칠이 들어가 버리면 다 피어서 글씨가 깨끗하게 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칠을 다 한 다음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달인의 노고가 깊게 새긴 글자에 색을 입히는 작업. 붓을 쥔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분필로 그리고 연필로 살을 붙여 조각낸 글이지만은 위치나 간격, 크기가 하나같이 일정합니다. 마치 자로 대고 자른 것 같이 간결한 형태. 그렇게 오랜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달인. 멀리서도 한눈에 띌 만큼 크고 정확한 목간판이 완성됐습니다. 획이 많은 한자도 달인의 손을 거치면 문제없죠.
많은 제주꾼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의 중심 종로. 이 종로 한가운데 아주 수상한 기운이 잔뜩 느껴지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작정 한 곳을 찾아 들어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는 조금 별난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세금자인데요. 예. 그거 한 번만 이렇게 써주세요. 다짜고짜 드린 부탁에도 호탕한 웃음으로 흔쾌히 응해 주셨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요.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듯합니다. 마치 붓글씨로 쓴 듯한 글씨. 이번엔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분 역시 글씨를 그리십니다. 글씨를 그림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별난 골목.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과연 그 정체는? 대한민국 명패의 80~90% 정도가 이곳에서 나왔을 정도로 명패를 책임져 온 골목. 거의 뭐 한 70~80년 됐지. 여기서 다 만들어갖고 가는 거야. 전국적으로 다. 경력 수십 년의 베테랑 기술자들만 모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이분. 이 자개를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답니다. 네모 반듯한 자개판에서 마법처럼 복잡한 한자를 만들어내는 오늘의 주인공. 그리는 게 그리는. 글씨라는 건 다 보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리는 거지, 그리는 거. 일필휘지의 놀라운 기술. 명패의 달인 반재권 씨를 소개합니다. 종로의 명패 골목에 위치한 한 가게. 아무리 요즘 추세가 심플함이라지만 자고로 명패라 하면 이렇게 묵직한 멋이 있는 자개 명패를 최고로 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개가 오리는 그 자개부가 따로 있고요. 그 칠하는 칠부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체 공장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저희 아저씨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자개 명패 제작 전 과정을 모두 해낸다는 달인.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써야 할 한자를 확인하는 일. 옛날에는 그냥 연필로 뚝뚝뚝뚝 써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큼큼하게 예쁘게 해오신 애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요, 제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글자본에 없는 글씨가 필요할 때는요, 자급자족 시스템이 가동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즉시 필요한 한자를 뚝딱 써내려가는데요. 43년간 명패 하나로 이 골목을 주름 잡아온 달인답게 고도사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는 걸. 쓰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리잖아요. 보다시피 그리고 있잖아요. 글자를 쓰기보단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달인의 작업 모습. 쉽게 그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달인만의 노하우가 녹아 있다는데요. 이게 비슷하게 병꺽자가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나무목이 이렇게 딱 나무목을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통상 한문 붓글씨체를 보면 왼쪽은 다 이렇게 가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목을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도톰해야 되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글을 만들 때 만약에 전혀 이런 걸 생판 모르고 만든다면 이것도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요거는 가늘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은 글자가 더 이상해집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글씨가 이게 글씨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으지? 아이고 몹시 불쾌하죠. 나름대로 축자가 해놨는데 성시에 가서 이 성시에 가서 이 숯불림자 이제 임시를 간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임시를 이렇게 임시가 있자 이제 대충 합시다. 이렇게 임시가 있어. 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숯불림자가 쓴다 이런 임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보면 우리가 붓글씨 쓸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끝에요? 네, 여기 끝에를.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더 보기가 이뻐. 그러니까 여기 이거 없는 거하고. 그래 이렇게 해줬더니 이거 밖으로 오는 거예요. 이유인즉 생각을 해봐라. 나무가 뿌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야 살지 위로 솟아서 그 나무가 살겠느냐.
내가 못 산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게 뿌리가 올라버렸다 이게 하늘 위로. 그래서 이걸 빠꾸시키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근데 진짜 그 말은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지금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름자에는 이게 안 비춰주더라고.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초등학교 졸업 뒤에 바로 사회생활로 뛰어든 달인. 어린 그가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지만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명패의 달인이 됐습니다. 이게 표면인데 명패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자개에 본뜬 한자를 붙인 뒤에 통칭 스카시라고 불리는 절단 기계로 자개를 자릅니다.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오랜 연륜이 필수라고 하네요. 원형 기둥 위에 자개를 올려놓고 가느다란 톱으로 글씨를 오리는 달인. 한자는 분리되지 않게 하나의 형태로 오려서 완성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빙글빙글 어지럽지도 않은지 글자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 번 실수하면 또다시 본을 떠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명패 재료 중 고가에 해당하는 자개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자지만은 영롱한 자개로 접하는 느낌은 색다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잔지 아시겠어요? 예? 알자. 이 빠질 알자. 이 빠질 알자예요 이게? 네. 이 획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무수히 많은 글씨. 달인 경력이 몇인데 자주 쓰는 글자는 어림없죠. 이름에 흔히 쓰이지 않을 뿐더러 무려 35개의 획을 자랑하는 이 빠질 알자를 자개로 표현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엄살 떨던 달인 어디 가셨어요? 신속 정확하게 수려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작진이 제시한 글씨보다 오히려 더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대로 한다. 선생님 봐도 잘하셨어요? 귀신이 따로 없어. 아니 저 컴퓨터 글씨는 사실 힘든 거거든. 저대로 쓰느라고 1:1로 쓰느라고도 못 쓰는데 그걸 붓글씨체로 변형을 했잖아. 현재 기죠? 그걸 그대로 또 쓸어서 다시 만들어냈잖아. 새로운 글씨 저 도안보다 또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지. 이거라고 어렵다고 못 해버리면 그 물건을 못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무조건 할 수는 있죠. 어떤 글자든지 다 되죠, 되긴. 깔끔하게 재단된 자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간격에 맞추어서 명패에 올립니다. 이번엔 자개로 본뜬 글씨를 명패에 붙도록 인도를 사용하는데요. 적당한 온도로 자개를 눌러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갑자기 작업하다 말고 어디론가 조용히 들어가는 달인.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티끌 하나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고독한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로 57. 이게 나전 칠기죠. 그러니까 나전 칠기. 명패 멋과 빛깔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오칠을 하는데 이 역시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라는데요. 명패 하나에 정말 많은 정성이 깃드는 것 같습니다. 달인의 손길이 충만하게 머물고 나면 자개 명패가 명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인고의 시간을 견딘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명패를 손질해주고 나면 화려하고 고운 자태의 자개 명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다림의 시간만큼 더욱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에요? 네, 이게 완성이죠. 와. 은은하게 빛나는 달인의 명패. 그 고급스러움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평생 명패에 인생을 바쳤지만 정작 본인의 명패는 가져본 적이 없는 달인. 친구가 됐든 인책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가 행복이거든. 내가 얻는 거는 좀 마음적으로 얼마나 재밌냐고 행복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잖아. 내가 첫 출근을 딱 했는데 책상 위에 그렇게 내 이름 명함이 쫙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느냐 이거지. 선생님 성함이? 반재권. 자개 명패의 달인 반재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개 명패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